예, 안녕하세요.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슬슬 정말 물러가는 것 같네요. 거리에 사람들도 좀 있고, 지금 요 사진은 그 종로 관철동인데 당연히 현재는 아니고요. 한참 활황 때, 그래도 활황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곧 이런 날이 올까요? 자,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많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좀 여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데도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브랜딩 하면 좀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고, 요거에 대한 좀 책도 많이 나오고 교육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브랜딩 중에서 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자기가 하는 가게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각화한 것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브랜딩이 아니고 비주얼 브랜딩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하튼 이거를 지금은 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명백히 좀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 식당도 브랜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그런 거의 기업이죠. 기업화된 식당 프랜차이즈 혹은 카페 프랜차이즈에 대한 브랜딩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쉐이크 버거입니다. 발음이 좀 애매한데 줄여서 쉑쉑이라고 하는데 쉐이크 쉑이죠. 고급 햄버거의 고급화를 만들어낸 어떤 장본인 격인 그런 브랜드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어떤 녹색으로, 이색적이죠. 약간은 녹색으로 버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정자체로 쉐이크 쉑이라고 박아놓은 그런 브랜드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비건 쪽이 아닌데 이게 녹색을 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버거의 색깔을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이 명시성은 상당히 산뜻하고 탁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데, 원래 없었죠.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철수한 거 아닙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미국의 빅3죠. 버거 빅3, 쉐이크 쉑하고 인앤아웃 이거, 그리고 파이브 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웬디스라든지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요거 세 가지 브랜드가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는데 왜 갖고 왔냐?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도 몇 번 열고 했는데, 어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못하고 있는 그런 버거 브랜드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쉐이크 쉑
하고 요걸 보면 그냥 로고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는 어떤 버거의 형상 뭐 그런 것도 없고, 그 예를 들어서 버거킹 같은 경우 그 버거 형상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거를 일부러 다 빼버리고 담백하게, 그리고 이 주목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배색인 옐로우와 레드, 그리고 레드 안에 있는 화이트로 정말 깔끔하게, 눈에는 확 들어와요. 디자인 자체는 조금 별로입니다. 많은 눈에는 일단은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비슷한 형상을 보면은 인앤아웃 버거 아니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조금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죠? 미스터 피자.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화이트 빼다에 도우를 만지고 있는 손, 도우 돌아가는 게 굉장히 그 방향성이 느껴지죠. 팽팽 공중에서 떠 있는 게. 그리고 미스터 피자의 폰트를 약간 사선으로 기울여 가지고 조금은 좀 움직임,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브랜딩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피자가 빨갛고 요것도 화이트와 블랙과 옐로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뭐 하는 데다. 일단 미스터 피자라는 글자만 빼더라도 저게 뭔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혹자는 바나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에 미스터 피자라는 글씨와 매치가 드라마틱하게 정확하게 딱 맺어지는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스터 피자라는 이 폰트도 정자는 아니지만 정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캘리그래피 같은 손글씨로 쓴 글씨는 더더욱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폰트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폰트의 각을, 특히 모서리 같은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쉐이크 쉑 같은 경우는 뭔가 도회적인 느낌이 난다. 정자체로 딱딱 끊어지죠. 정자체로. 근데 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조금 캐주얼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폰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주 뭐 잘 아시죠? 입점도 많이 했고 구석구석 변두리.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국 사람이 국밥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설렁탕도 있고 곰탕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순댓국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를 좀 중가, 저가에서 중가 정도로 잘 풀어낸 그런 브랜드 큰맘 할매 순댓국입니다. 할매 순댓국은 이란 글자는 일단 좀 고전적인 그런 폰트로 해놨고, 큰맘이란 글자에 옐로우로 좀 캘리그래피죠. 그래서 좀 강조를 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그런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조라는 말을 쓰고 그냥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 개인이 하는 그 순댓국 집에 이런 식으로 간판을 이런 식으로 했다 하지도 않겠죠 보통.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에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느낌이 있죠. 조명도 좋고 깨끗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요거하고는 약간 이질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큰맘 할매 순댓국의 인테리어는 이렇지가 않죠.
이렇게 좀 뭔가 약간 럭셔리해 보이기도 한데, 하지만 요 폰트는 여기도 어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골목에 있는 이런 큰맘 할매 순댓국 그런 데도 어울리는 그런 폰트 같습니다.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괜찮다기보다는. 그리고 요거는 뭐 여기 다 아시죠? 여기도 명동 교자입니다. 지금 뭐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런 시절에 찍은 건데, 뭐 여기서부터 막 줄을 잇고 막 들어가죠. 여기 1966년 꽤 됐죠. 맛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김치죠. 김치가 맛있고 면도, 이런 조합을 그때 아무도 뭐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여기가 최초였죠. 그래서 명동 교자만의 그런 독특한 맛을 뽐내고 있는데, 뭐 저도 어릴 때 뭐 시큼 먹었죠. 많이 먹고, 뭐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사람들이 뭐 많이 찾는 뭐 명동 칼국수 하면 바로 여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명동 칼국수였는데 이렇게 명동 교자로 흘린 채로 이렇게 썼는데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뭔가 멋을 부린 듯 안 부린 듯 이렇게 흘림 채로 정자채로 한글을 이렇게 써준 게 이 칼국수집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기획사에서 이거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딱 보면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냥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기업화된 곳에서 이런 로고를 맡길 때는 개인보다는 기획사에 맡기죠. 어느 정도 좀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거 외에도 많은 그 시안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 중에 채택이 된 게 이 디자인이고, 아주 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그러니까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의 어떤 2위죠. 파리바게뜨가 1위고 SPC 그룹 산하에 있는 요거는 이제 CJ입니다. 뚜레쥬르인데 좀 확대해 볼까? 뚜레쥬르가 처음에 만든, 그래도 이게 좀 나름 지금 역사라고 하긴 그렇고 빵도 맛있고 괜찮은데, 그 파리바게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밀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뚜레쥬르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뭐 찾으면 있겠지만 파리바게뜨에 막 그냥 눈 돌림 막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어디냐, 횡단보도 상권, 횡단보도 앞에는 어김없이 파리바게뜨가 많이 있어요. 약국도 있지만. 근데 뚜레쥬르는 많이 없어졌어요. 밀렸죠. 뭐 여담이지만 CJ에서 이걸 매물로 수년 전에 좀 내놓고 다시 그걸 철회시키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가맹을 늘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는 뚜레쥬르 옆에 그 카페라는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카페 스타일을 함께 혼합한 그런 형태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약간 볼드한, 두툼한 그런 구불구불한 이런 형태를 띤 그 폰트와 카페는 뭐 좀 경쾌하죠. 필기체. 저건 옆에 딱 일단 붙은 거고, 카페를 일단 빼고 좀 보자면 이건 굉장히 간결하고 회색인 이 녹색과도 잘 어울리는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대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국밥을 더 좋아해가지고 진국이라는 프랜차이즈 로고를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진국의 어떤 그 흘림체는 제가 볼 때 육수죠. 육수가 이제 흘러 밥을 넣기 전에 휘 저었고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닐까. 혹은 국밥이 나왔을 때 위로 올라가는 그 스모그, 그 연기의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은데,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솥단지가 있죠. 솥단지에서 이걸 끓인다. 그러니까 진국이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볼 마크하고 오른쪽의 이 로고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합이 된 거고, 누가 봐도 여기는 국밥집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도 백종원 씨가 하는 홍콩 반점. 백종원 씨가 하는 이 브랜드들은 다 이게 얼굴을 넣었어요. 이분이 20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TV, 미디어에 노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최근까지도 골목, 식당까지 이제 했는데, 앞으로 또 뭐 방송을 또 뭐 하겠죠. 어떨 때는 뭐 기업간지, 장사하는 사람 맞으니까 연예인이 좀 헷갈릴 정도가 될 때도 있었는데, 여하튼간 본인의 얼굴이 이제는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만큼 모든 브랜드에 백다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얼굴을 넣습니다. 캐리커처럼 해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시킨,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그런 사업가죠. 그래서 오히려 홍콩 반점이라는 이 로고는 그렇게 이 로고, 캐리커처의 연장선상이 될 정도로 본인 얼굴이 브랜드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콩 반점이라는 로고는 폰트는 무난하다. 그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